remember when I lost my mind. 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 워킹 홀리데이의 실패담을 전해드렸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뭐 그렇게 유용한 정보는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제 얘기만 계속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올리면서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게, 호주에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뭐 준비물도 알아야 되고, 뭐 위치도 알아야 되고, 뭐 이제 가서 뭘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막 이제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준비를 해야 될 게. 그 중에서 뭐 준비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챙겨가지고 개개인의 이제 성향과 개개인의 생활에 따라서 짐이 꾸려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팁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간단하게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나 유학을 와서 가장 초기에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아마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좀 도움이 정말 됐으면 좋겠는데, 우선 호주에서 비행기 값을 결제하고 도착해서 정착을 하는 딱 초기 기간에 어떻게 보면 설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이렇게 조금씩 섞이고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호주 오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숙소를 구해야 돼요. 숙소를 구해야 돼요. 왜냐면은 오셔가지고 바로 뭐 방을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거의 그러지 못하거든요. 저는 이제 정보가 아예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심지어 본인이 직접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막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봐도 위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숙지할 수가 없어요. 직접 와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숙소를 예약한다 하더라도 위치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핸드폰 개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야지 이제 뭐 일반 정상적인 생활을 호주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첫 번째 과정이 숙소를 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숙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이제 조건이나 옵션을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제 추천드리는 건 합리적인 가격이고, 그다음에 로케이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리치몬드나 막 노스 멜번 막 이런 데도 막 싸고 되게 좋은 숙소가 많은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시티가 아닌 외곽 지역에서 잡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제 시티나 이런 데 가서 뭐 업무를 보셔야 될 때 막 트레인을 타고 가거나 트램을 타고 가시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교통이 거의 트램이나 트레인으로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용을 하셔요. 대중교통을. 뭐 택시나 버스는 거의 타시질 않아요, 멜버른에서는. 그래서 시티 가운데 있으면, 멜버른 같은 경우는 프리 트램 존이라고 해서 어느 딱 일정 구역 안에는 트램이 막 지상철이 이렇게 다니는데 다 무료로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근처에 이렇게 좀 로케이션이 있으면 뭐 교통비 따로 안 내면서 본인이 존 안에 갈 수 있는 모든 곳들을 이제 뭐 대중교통 비용 없이 이렇게 다 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케이션이 거기가 좋아요. 그리고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제 말은 외곽 지역보다 조금 비싸겠지만 차라리 시티 안에 있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막 트램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 트램 역까지 가야 되고, 또 역에서 시티까지 가야 되고, 시티에서 내려서 거기 찾아가야 돼. 그리고 또 끝나면은 볼일 다 보면 또 시티역까지 가야 돼서 그것도 타고 와서 또 내려야 돼. 그럼 또 이거 역까지 가기만 하면은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10분이 될 수도 있고 뭐 5분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시간들을 다 종합해 보면 저는 시간 낭비고 차라리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래서 시티에 뭐 백패커스나 이런 거를 딱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한국에서 뭐 결제도 카드로도 되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워킹홀리데이 왔을 때 그렇게 못했거든요. 저는 그냥 아예 가서 구하면 되지. 저는 여기도 모텔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한국에 모텔이 많잖아요. 막 그런 시스템들이 되게 잘 돼 있는데 호주도 똑같을 줄 알았거든요. 없어요. 근데 모텔이 아니고 이제 백패커스라고 해서 이게 막 호스텔처럼 막 게스트하우스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한 방에 침대 이렇게 2층 침대 몇 개 놓고 이렇게 쉐어하는 그런
좀 숙소 같은 단기 숙소 같은 그런 거예요. 멜버른에 딱 도착하면 스카이버스를 타세요. 스카이버스를 타셔야 되는데 그건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공항 내리시면 밖에 이렇게 공항 문만 딱 나가시면은 앞에 전부 다 빨간색으로 막 스카이버스 다 스카이버스 쫙 있어요. 그럼 거기 그냥 그 매표소 이런 데 가셔가지고 시티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티켓을 줘요. 그 티켓 가지고 그 버스 표 끊으시는 스태프가 있는데 표 딱 보여주시면 거기서 이렇게 딱 찍고 들어가라 그래요. 그 버스 타고 그냥 종점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스카이버스 안에 와이파이가 있어요. 프리 와이파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와이파이 버스 안에서 이용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종점에 다다르면 그 역이 서던 크로스 역이라고 해요. 서던 크로스 역이라고 이제 좀 큰 역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스카이버스의 종점인데 거기 종점? 그러니까 그 스카이버스는 공항에서 시티 그 서던 크로스 역 이것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 도중에 내리는 데도 없어요. 그냥 그 순환 버스예요. 그래서 총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사이 정도 걸리고 거기서 지도를 찾아가지고 그 예약했던 그 숙소까지 트램을 타시고 가시거나 뭐 가까우시면 걸어서 가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숙소를 잡으시고 이제 체크인을 하시면 일단은 그 가장 중요한 게 집을 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 구할 때까지는 일단 임시적으로 거기 있는 거기 때문에 짐을 다 풀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딱 뭐 세면 도구나 뭐 충전기나 노트북 같은 그냥 좀 쓸 수 있을 만한 것들만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짐 풀지 말고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렇게 이제 숙소가 완료가 되면은 그 핸드폰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도착했으니까 부모님이나 지인한테도 이제 잘 도착했다고 안부도 말씀드려야 되고 하니까 또 정보도 찾아야 되고 뭐 하려면 일단 핸드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은 개통을 하는 방법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티에서 돌아다니시다 보면 진짜 엄청 많은 통신사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아는 거는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옵터스, 하나는 텔스트라, 하나는 보다폰이라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옵터스랑 텔스트라는 메이저급 통신사고요. 보다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퀄리티가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대신 가격도 저렴하겠죠. 저는 옵터스를 쓰는데 실제로 한국과 가장 차이가 나는 건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서 불편할 때가 너무 많아요. 가끔씩. 예. 그래도 써야지. 두 번째는 멜버른 공항에 도착을 하면은 그 공항 내부에 조그맣게 통신사들이 막 이렇게 다닥다닥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본인이 원하시는 뭐 요금제라든지 그런 거를 비교를 해보세요. 팜플렛 같은 거 주라고 해서 비교해보고 근데 거의 고만고만하게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바로 시티까지 갈 필요 없이 그쪽에서 다 처리를 해주거든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다 됐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본인의 번호, 호주 번호가 딱 이제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번호를 이제 호주에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목이가 이렇게. 저는 처음에 워킹 홀리데이 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시티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학생 비자로 올 때는 공항에서 바로 했거든요. 근데 참 편하더라고요. 공항에서 딱 하고 그냥 이제 바로 핸드폰으로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공항 딱 내리자마자 딱 결제해서 핸드폰 개통하고 바로 제 부모님한테도 전화 드리고 친구들한테도 전화하고 뭐 이렇게 다 되니까 그래서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공항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 하셔야 될 게 계좌를 개설해야 돼요. 급여를 받던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필요한 돈이나 뭐 이렇게 좀 그런 거를 이제 받으려면 계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쓰시려면 계속 현금으로만 쓰실 수가 없고 이제 카드로도 결제도 하셔야 되고 이러니까 그 이제 카드랑 계좌를 발급받으러 가셔야 돼요. 은행에. 근데 제가 아는 은행이 총 3개가 있는데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알기로는 3개가 있어요. 하나가 커먼헬스라는 은행이고 하나가 NAB 그다음 하나가 ANZ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은행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NAB를 써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커먼헬스를 쓰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NAB를 써요. 그래서 이제 은행 계좌 만드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 지레 겁먹거나 이렇게 긴장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이제 호주 워킹홀리데이 오면은 간단한 회화 정도는 이제 연습을 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 선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은 막 안내원이 막 웃으면서 뭐 해요. 그러면은 은행 계좌 만들러 왔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다 해줘요. 다 해줘요. 그냥 다 해줘요.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멜버른 기준이에요. 다른 데는 몰라요. 그냥 가서 Can I talk with Korean staff? 뭐 이렇게 말하면 한국 사람이 와요. 한국 그 이제 국적을 가진 거기서 근무하시는 은행원분이 오셔서 한국말로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좌 만들면 되고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말해줘요. 얘가 오늘 쉬니까 이날 출근하니까 이날 올래? 아니면 그냥 내가 해줄까? 막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뭐 괜찮으시면 바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날 올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계좌를 만들면 돼요. 어렵지가 않아요. 대신 준비물은 패스포트 가져가셔야 되고 입금할 때 뭐 1달러라도 2달러든 조금 돈을 가지고 가서 개설할 때는 그 돈을 좀 넣어야 되니까 약간의 현금 정도 그렇게 들고 가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계좌가 생기고 인터넷 뱅킹까지 같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호주에서 뭐 노트북이나 이런 컴퓨터로도 계좌 컨디션을 확인할 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이제 우리 한국에서 토스 하듯이 계좌에서 계좌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으로 돈을 옮길 수가 있어요. 아마 많이 쓸 거예요. 왜냐면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들 뭐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야, 오늘 내가 살게 이러고 그냥 자기가 카드 끌고 다음번에는 자기가 사고 또 다음번에는 쟤가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문화가 아니고 심지어 한국 사람들끼리도 서로 딱 정확하게 n분의 1로 나눠서 페이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식당이나 뭐 어디 밥 먹으러 같이 친구랑 갔는데 뭐 두 명이서 50불이 나왔다. 그러면 25불씩 나눠서 딱 정확하게 해서 내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계좌 이체 같은 거 많이 하실 거예요. 호주에서 사시면. 카드는 시간이 좀 걸려요. 뭐 많게는 2주 정도 걸리는데 이제 신청을 하면은 제 집이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임시적으로 살고 있는 숙소가 있으니까 주소를 뭐 그걸로 해도 돼요. 대신 제가 추천드리는 건 내가 직접 받으러 올 게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또 언제까지 계속 거기 있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그 카드를 배송받기 위해서 숙소를 연장하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근처니까 내가 이 은행에 언제 도착하는지만 말해주면 그때 내가 올게 이러면 그쪽에서 뭐 다음 주 금요일까지 와라, 뭐 다음 주 며칠까지 와라 이러면 그때 딱 가면은 이제 카드를 받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 카드 이제 개인 정보가 이제 그 숙소로 돼 있으니까 그게 조금 찜찜하시면 이제 거기 본인이 살고 계시는 주소로 변경하시면 돼요. 그냥 가서 나 주소 좀 변경하고 싶은데 이러면 그냥 그쪽에서 알았어 그러고 변경을 해줘요. 그렇게 하시고 그동안은 일단 현금 같은 거 들고 다니셔야 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알게 모르게 호주 이제 백패커스나 숙소나 심지어 같이 쉐어를 해도 불상사가 일어나요. 예. 저도 제 얘기는 아닌데 제 아는 제 아는 동생이 얘기를 해줬는데 2층 침대를 썼대요. 한 방에서. 근데 1층에 있는 애가 이제 세컨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막 벌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가기 전날에 2층에 있는 친구가 1층에 있는 돈을 다 훔쳐가지고 도망갔대요. 얘는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 비행기도 다 예약돼 있고 뭐 어떻게 계속 잔류를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간 거예요. 뭐 영어도 잘 못하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번호를 막 비밀번호 이제 2층 침대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지 몰래. 이렇게 보면은 1층에서 막 이제 뭐 은행 같은 거 하다가 비밀번호가 4자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4자리 그냥 그걸 외워놓은 거야 위에서. 그래서 걔 마지막 날에 이제 샤워하러 들어가거나 이럴 때 지가 걔 핸드폰 들고 얘가 모은 돈 전부를 이쪽으로 이체시키고 얘는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그냥 그 다음날 바로 도망가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믿을 사람이 호주에서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 경험상. 물론 좋으신 분들도 되게 많죠. 한국 사람들 되게 좋으신 분 너무 많아요. 저도 많은 도움 받고 진짜 정말 좀 은혜 입은 경우도 많지만 정말 못되고 정말 좀 졸렬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몇몇의 사람들 때문에 정말 좋은 한국 사람들까지 약간 폄하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인식이 좀 안 좋아지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이래서 안 돼. 정말 한국 사람들이 진짜 호주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이거 좀 아니지 않냐?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항상 현금 같은 거 잘 챙기세요. 카드 나오시기 전까지.
아니면 아예 계좌를 그냥 계좌에다가 돈을 다 넣고 조금만 들고 카드 올 때까지 버티시던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